안녕하세요. 북김TV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부동산의 원리와 근간을 파악한 뒤 내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을 하는 북김TV입니다. 요즘에 PF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 PF 문제라는 게 자꾸 나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도대체 PF 부실은 왜 나타나는 거야? 그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PF가 다 부실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우리는 오늘 딥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알아서는 투자도 피상적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피상적으로 하다 보면은 운이 좋으면 돈이 벌고 운이 나쁘면은 돈을 잃겠죠. 일단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원가는 진짜 급격하게 올랐어요. 최근에. 이건 확실합니다. 21년도 중반부터 진짜 원가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전체적인 위기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격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인건비가 특히 오른 게 제일 컸어요. 중국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원가는 많이 올랐는데 22년에 들어서 오니까 차츰차츰 어떻게 됐죠? 시세가 내려왔습니다. 시행사업이라는 게 은근히 뭐 많은 플레이어들이 이제 하나의 건축물을 할 때 관여를 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각각의 주체가 막 드라마틱한 수익을 얻지는 사실 않습니다. 물론 더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상황이 근데 맞닿아지니까 지금의 부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실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이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뭐 빌라 전세 사기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빌라 사기 무서워. 이렇게 되면서 주택 수요가 많이 위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자꾸 건축 뭐 가격이 떨어진대. 이러니까 건물 가치가 하락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누가 잡나요? 사실 우리가 위기에 사고 호황에 팔아라. 내려갔을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주식을 해봤던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근간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이거를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왜 투자의 대가냐, 워렌 버핏이 한 말 중에 그게 있죠. 나는 다양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내가 아는 몇 개의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죠? 사과입니다.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다 애플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 애플의 가치가 정말 급속도로 장기간 동안 성장을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버핏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회사를 살펴보지 마라. 내가 관심 있는 몇 개의 회사를 살펴보고 내가 모르는 것에는 투자하지 마라가 워렌 버핏이 있는 멋진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아파트 다양한 상품이 있는데 자기가 잘 아는 것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심리가 있을 때 구매를 해야 되고요.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을 때 하락기가 와도 우리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절대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수요가 대부분 다 근데 하지만 대중이니까 위축이 되죠. 수요 심리는 축소가 됐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침체를 불러일으켰어요.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증가합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면 각종 판촉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나오죠. 이미 계약금을 5%만 주세요. 계약금을 정액 100만원만 주세요. 혹은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수익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자를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당신의 수익을 보존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자체가 결국엔 다 원가가 증가하는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싸게 사는 거예요. 맞죠? 기회비용이 남기 때문에. 계약금이 뭐 2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1,900만원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적어도 세이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서 말했던 분양가와 수입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해서 보면은 단기 자금 시장,
저희 채권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건설사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사들이 많이 부도가 났죠. 작은 건설도 많이 났고, 뭐 100위권, 혹은 100위 이하권에도 났고, 얼마 전에는 태영건설도 위태롭다라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의 근간 이유는 뭐냐? 우리들 근간을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간 이유는 거시경제가 악화되는 거예요. 미국이 안 좋아지고 있죠. 금리를 높였어요, 기준금리를. 웬만한 투자보다 미국 국채가 더 수익률이 높으니까 당연히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 자체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는 높아지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경기는 하락되고 있습니다. 건설을 하는 노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일당으로 받아가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먹은 것들이 다 비싸졌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내 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코로나 때 저희가 외국인들이 많이 다 나가게 됐죠. 엑시스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에 있어서 공급은 주는데 그 당시에 수요는 많았잖아요. 노무비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월급 안 올려주는 건 오케이 한다 이거야. 하지만 월급이 떨어지는 거 다들 오케이 하시나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한번 올라간 자재값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번 올라간 인건비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서 건설 비용이 다이나믹하게 증가를 했어요. 정말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발주처들도 건설사한테 증액을 안 해주지만 건설사들도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들한테 증액을 그렇게 쉽사리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갑자기 원가의 상승에 대한 거를 보존을 해주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선분양이라는 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럼 매출액은 정해져 있어. 근데 원가를 자꾸 올려줄 수가 있을까요? 못 올려주겠죠. 근데 건설사들도 도급공사비라는 걸 받으니까 본인들의 매출액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사들한테도 증액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간이 뭐예요? 다 이익 추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공사가 지연이 되고 공사가 중단이 되고 이거 자체가 또 원가를 더 높이는 그러한 사유가 됐어요. 악순환이죠. 수익성이 더 악화되고 경기 침체 미분양이 증가되고 돈이 없으니까 부실공사도 많이 늘어났어요. 금융시장에 어떻게 들어갔냐? 유동성이 축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금리라는 거는 바로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돈은 더 줄었어요. 시장 속에서. 신용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뭐냐면 기준금리가 3%일 때 우리가 6%에 대출을 해준다. 그럼 요 차이가 3%죠. 이거를 보고 바로 스프레드라고 저희가 말을 해요. 왜냐면 이제 고정금리로 했을 때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치들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금융권들이 혹은 기업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현금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빌려달래. 그러면은 당연히 말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들은 아직도 많으니까 너 3%? 너 5%? 그럼 나 5%한테 빌려줄게. 이게 시장 논리예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가 상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돈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이거 자체가 단기 자금 시장에서 충격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스 제가 전 시간에 설명을 했죠. 대출을 할 때 차금 조달이 안 되는데 돈을 좀 빌려줘 하고 왔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저희가 전단체라든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들도 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비용은 더 비싸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현재의 PF 부실 사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PF에 대한 원리를, 금리, 경기, 이런 수요 강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적어도 금리는 내리고 경기가 좋아진다라든지, 혹은 금리가 내리고 이민정책 때문에 수요가
는다라든지 혹은 경기가 정말 좋아지고 수요 는다라든지 두 가지 이상의 상승 요인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개 정도의 이런 임팩트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임팩트, 강한 정책이 왔을 때 다시금 이 회피 기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북김TV였습니다.